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 그나마 방문이 우파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 천하 통일을 한 건가요?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반대로 보시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국민의힘 하면 전광훈 목사가 꼭 따라 붙었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미국에서 논란된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참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6번의 최고위 회의에서 3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회의에 드디어 참석을 했습니다. 직접 이 사과의 말을 전하기 위해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많은 심려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들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 이 앞서 SNS에 올린 이 사과의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취재진 앞에서도 앞으로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 입단속을 약속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발언의 취지가 그렇게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언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차후 또다시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당내 논란은 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하나요? 일단 뭐 그런 이제 국면 같은데요. 일단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파 진영 내에서는 좀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꽤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전광훈 목사 측이 이 황교안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또 좀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 소송전이 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 전광훈 목사 세력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가서 직접 집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뭐 또 직접 예배에 참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사실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그 상황을 보면 꽤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지지층 자체가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어떤 전체적인 이 지지세를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 발언을 그냥 넘겨갈 수는 없다. 지난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을 당에 징계를 했듯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다. 한 번이면 뭐 실수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직접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5.18 발언도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도 그렇고 다 공약이었는데. 근데 또 두 번째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수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뭐 전자도 안 꺼내겠다 그러다가 바로 또 전광훈 목사 전자 꺼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진짜 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앞으로의 공천을 겨냥해서 조금의 우파 쪽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당내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아마 김재원 최고가 어떤 행보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제 당의 이런 처우 대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이 또 있나 봐요. 예, 뭐 이준석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징계 받은 건과 비교를 해서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징계받은 거 말고 추후에 다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을 때는 그때 당에서 이유를 댄 것이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표현들을 써서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당내에 이제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대의 이유가 나왔는데 그게 뭐 이준석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떠나서
누군가가 다른 이견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를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 자체가 이제 논란이 이제 됐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천하통일을 하든 말든 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글쎄 뭐 당에 해를 끼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게 그것도 1년씩이나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이제 당내의 어떤 민주화 그리고 어떤 이견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추후에도 여러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진희 변호사.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고 정광훈 목사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 소리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요. 윤 대통령도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다. 다 죽은 대한민국을 광화문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틀렸다고 한다라면서 이참에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날서게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본인의 SNS에도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끝났을 것이다 라면서 당신도 대구시장을 못했다라는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정광훈 목사가 언급될 때마다 여러 논란들도 또 일어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당에서는 이제 도움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딱 끊어서 손절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이제 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지난 이제 그 국민의힘 탄핵 국면이라든지 그 이후에 상당히 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 역할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주 집회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세력을 결집시켰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국민의힘 이 우파 쪽에서는 힘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너무 어떤 주장이 세지다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스펙트럼이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이제 어떤 국민정당으로서 이제 지지층을 넓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와 어떤 지금 또 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조금의 어떤 강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결합할 것인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울 텐데 왜냐하면 지금 김재원 최고 있다듯이 당내에서도 이 세력을 품어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적절히 견제하면서 갈 것인지 지금 사실 민주당도 보면 촛불 행동이라고 이제 촛불 집회를 매번 여는 세력이 있잖아요. 네. 과연 그걸 또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 고민과 비슷한 저는 고민이 국민의힘도 똑같은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현재 당으로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창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관계 자체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딜레마인 상황이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엘트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정 의원은 이게 고민 사항이고 지금 딜레마인데 김준일 엘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뭐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또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딱 잘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까 정치에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르면은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뭐 이거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내부 분탕질 뭐 이것 때문에 그럼 떨어진 게 맞느냐라는 거잖아요. 그 중도 민심이 일단 안 좋아요. 그럼 중도가 왜 돌아섰는지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정책 난맥상, 뭐 혼란상 이런 것도 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가치를 둘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살게 잘 해주면은 국민들은 지지합니다. 근데 그게 유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좀 여당으로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좀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최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민지숙 기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당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당은?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이 천하용인 4인이 오는 4.3 이 제주 추념식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게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적 행보, 포석을 깔아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개혁 보수 이미지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이준석의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 전남 순천과 경남 진주를 오가면서 이른바 이 순진한 행보를 하겠다
예고하고 나왔거든요. 호남 표심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모습에서 이준석계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의 이야기가 실리고 있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달라요?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신당 창당이나 분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 칼 들고 쫓아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 네. 부분이요. 누가 흉기를 들고 쫓아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신당 창당 이거 가능성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글쎄 누가 흉기를 드나요? 지금 뭐 없는데 가상에 지금 흉기 든 사람을 상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당이라는 것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 젊은 층의 지지 총선에 참여하는 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20대만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30대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연령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즉 당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 천하람 후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패배한 이후에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근데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보면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 가서 글쎄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노원병을 나겠다고, 노원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층도 있지만 또 굉장히 싫어하는 층도 많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국회의원은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1등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 아니면 그냥 낙선입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전 연령에서 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을 창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전 연령층에서 비슷한 지지를 받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창당 등등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고 결국 본인도 정치적인 행보를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가서 과연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대구 뭐 등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그동안 노원에서 불두고 이제 노원에서 3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잘 알 겁니다. 왜냐 골고루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면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본인이 지금 뭔가 지지가 컸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저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자 질문 들어왔는데 요거는 김준일 에디터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 물론 뭐 부정은 다들 하지만 부인은 하지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한다면 지지율은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했는데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개인의 지지율인지 아니면 그 정당의 지지율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선거제도 개편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한다라면은 네. 비례로는 상당히 또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네. 돌풍을 일으켰을 때처럼 그런 정도의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대표랑 헤어질 결심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천권을 놓고 공천 안 주겠다 계속 협박을 하니까 그게 흉기 들고 쫓아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 명쾌하게 지금 서로 이렇게 해결된 게 없으니까 지금 좀 모호한 상태로 가다가 공천 줄 즈음에 아마 그 신당이든 뭐 탈당이든 그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관련해서 논평을 드리니까요. 갑자기 사자성어 하나가 전 딱 생각납니다. 수신제가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